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또 천만 뉴스 한번 전달 들어가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옆집 이웃집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찐팬들 중에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는 한쪽에 너무 몰빵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분산 투자 알겠죠? 분산 투자 하셔라고 포트폴리오를 좀 어, 다양하게 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핫한 종목이 뭐냐 봤더니 이제 조선해양 쪽이 상당히 핫하더라고요. 조선해양 쪽. 그래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뭐 재미있게 투자하다 보면 또 좋은 수익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의외로 또 조선 쪽에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 조선주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요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어때 또 고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급하게 오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급하게 더 떨어진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그 행정명령 서명으로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 관계 확대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과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어요.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이죠. 전 거래일 대비 5.71% 올라서 3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지난 7일 기준 일주일 동안에 21%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미국의 관세 이후로 국내 증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난 10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합니다. 조선과 방산주의 경우 미국 관세 유예뿐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과 대중조선업 제재라는 그런 추가 호재가 겹쳐서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죠. 지난주 종목별로 보니까 하나오션이 24.16%, HJ중공업 45.5%, HD한국조선해양 18.6%, 삼성중공업 13.9%, HD현대미포 16.8% 이렇게 상승을 했고 방산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1.3%, 현대로템 12.7%, 한국항공우주 6.09%, 하나시스템 18.41%, LIG넥스원 12.97% 올랐다. LIG가 12.97%나 올랐네요. 이달 중순경에 보니까 미국의 무역대표부죠. USTR. 여기에서 중국의 조선의 그 견제 정책 시행 여부도 조선의 방산주 주가 향방에 변수를 꼽는 것 같습니다. 변수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USTR은 이르면 이달 17일쯤에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중국의 선사 소속일 경우 100만 달러, 중국산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업체에 들어오는 발주가 미국 항만세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선박왕이죠. 그리스의 선박왕 에반겔로스 마르나키스도 HD 현대 계열사의 선박 20척을 발주하는 내용의 건조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도 중국 선박 제재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 강화 기조로 방산업종의 호조도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던데 현재 미국의 국방비가 역대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에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군비 증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한 국방력 투자가 초점이다. 수출 파이프라인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조선주 쪽은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조선주는 잘 올라갔어요. 주가가.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변동성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조선주가 좀 올해까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격한 증시 변동성 확대로 관망하는 대기 자금이 좀 늘고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에 1년 사이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서 종합자산관리 계좌, 우리 보통 CM이라고 하죠. 이 CMA가 한 달 사이에 2조 원이 불어났더라. 2조 원이 불어난 반면에 대표적인 비트로 꼽히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감소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태협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제외해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0일 기준 54조 6,924억 원.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둔 돈입니다. 예치해둔 돈인데 그게 언제든 주식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증시 대기 자금이요. 대기 자금. 투자자 예탁금은 그 증시의 대기 자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18일 50조 9,567원까지 급감을 했는데 이달 1일에는 59조 4,967원까지 증가를 해서 지난해 4월 1일 이후로 최대치로 이제 치솟아요. 이후에 하루 만에 54조 원대 급감을 했습니다. 54조 원대로 이제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3천억 정도, 3천억 이상 이제 순증을 한 거죠. 순증을 했다. 투자자 예탁금과 더불어서 증기의 그 대기자금으로 꼽히는 CMA 장부도 늘고 있어요. 지난달 27일 84조 4,840억 원에서 지난 10일에는 86조 3,604억 원으로 9거래일 만에 1조 8,764억 원이 인전 증가를 한 거죠. 하루에 한 2천억 정도 이제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중의 본격적인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포트폴리오 방어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이에 비해서 빚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내리막길입니다. 공격적인 매수 자금이 대기 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되고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신용 공여 잔고가 지난 10일 기준 16조 5,467억 원인데 지난 4일 기준 17조 404억 원에서 불과 4거래일 만에 5천억 정도 증발을 했어요. 지난달 24일 18조 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12거래일 만에 1조 6천억 줄었죠.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절한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과 이익 추정치 하향을 감안을 해도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죠. 최근에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데 기관애들은 이거간에 3조 9,140억 정도 사들이고 4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좀 보였네요. 개인 순매수 대금은 2조 1,605억 원, 같은 기간 외국인이 8조 3,497억 원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서 변동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이더라. 기관이 최근에 한 달간 가장 많이 사들인 게 SK하이닉스인데 금액은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한 2,987억 정도 순매수로 반도체 업종을 담았다. 이외에도 LG엔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순으로 매수가 몰렸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합니다. 중단기 가격 메리트 또 그리고 미중 갈등 고조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반도체 쪽, 제약, 2차전지 이런 쪽 한번 봐야지 않느냐, 이런 섹터를 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 협상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는 재개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번 관세 부과 이후에서 중국이 제외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우위를 보이지 않겠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꽤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비투 레버리지 금물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해요.